어머니, 어머니,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19에 절대로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요. 32년 장례 지도사가 폭로하는 장례업계의 더러운 진실, 그리고 병원도 119도 절대 안 알려주는 임종 대응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2년간 수천 건의 장례를 직접 치러본 장례 지도사로서 오늘 처음으로 업계 모든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최소 300만 원은 아끼실 수 있고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억울한 일들, 119 신고 한마디의 차이,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당하면 안 되는 장례 순서의 함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30년간 장례 지도사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억울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병원도 119도 장례식장도 절대 안 알려주는 것 때문에 수백만 원씩 날리는 분들 말이에요. 아니, 왜 안 알려주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절차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손해보는 건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제가 전부 폭로합니다. 첫 번째, 119에 이렇게 신고하면 100만 원 넘게 추가돼요. 두 번째, 이 순서 모르면 장례비 2배 나옵니다. 세 번째, 병원이 절대 안 알려주는 사망진단서 발급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 300만 원은 아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새벽에 한 분이 전화를 제게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꼼짝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119를 부르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지금 바로 불러야 하나요? 잠깐만요. 119 부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어머님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 있으세요? 네, 고혈압 때문에 동네 내과 다니셨는데요. 그럼 거기 먼저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119 부르실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119 사이렌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족분이 급한 마음에 이미 불러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이 집도 몇 시간 만에 300만 원 이상 날리시겠구나. 여러분, 왜 300만 원이 넘게 날아가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119 구급대원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그분들의 임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돌아가신 분께도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살려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119 구급대원분들이 도착하셨고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어요. 가슴을 강하게 눌렀어요. 성인 기준으로 체중의 절반 정도 되는 힘을 가슴에 가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뚝, 뚝 소리가 나요. 30년 일했지만 그 소리는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얼굴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가슴에도 시퍼렇게 멍이 생기죠. 평생 고생만 하시고 조용히 가신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날 아들분은 옆에서 그걸 다 보셨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울면서 소리치셨지만 구급대원분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프로토콜대로 해야 하니까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시고 말씀하셨죠. 이미 돌아가신 지 몇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사망 확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들분은 무너지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왜죠?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 최근 진료 기록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사망진단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요? 그분 어머니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경찰이라니요. 아들분이 놀라서 여쭤봤어요. 왜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건가요? 변사 사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아들분은 이해할 수가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가신 건데 왜 변사 사건이 되는 건지 말이에요. 얼마 후 경찰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고인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였습니까?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복용하시던 약은 있습니까? 최근에 다툼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마치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셨대요. 경찰관분들은 친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낯설고 두려웠던 거죠. 죄송합니다만 현장 확인을 해야 해서 집에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어머니 방을 살펴보셨어요. 사진도 찍으셨고요. 주변 상황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시 유서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약은 어디 두셨어요? 최근에 병원 다니신 적은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아들분은 그냥 멍하니 대답하셨대요. 현실 같지가 않았거든요. 검시가 끝나고 경찰관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사체검안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침에 발견했는데 거의 6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제야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례식장 빈소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빈소 계약하고 화장은 그 다음에 알아보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 또 순서를 모르시는구나. 아드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화장장부터 먼저 예약하셔야 해요. 뭐라고요? 장례식장 먼저 아니에요. 그것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장 일정을 먼저 잡으시고 그에 맞춰서 장례식장을 계약하셔야 해요. 반대로 하시면 비용이 엄청 늘어나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그럼 화장장부터 알아볼게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지금 예약하시면 4일 후 가능합니다. 4일 후라고요? 3일장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 일정이 4일 후라니요. 선생님, 그럼 빈소는 4일 동안 써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시겠네요. 하루 추가되시면 비용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얼마 정도 늘어나요?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아들분 목소리가 떨렸어요. 100만 원이라고요. 그냥 하루 추가하는데요. 네,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가 하루에 그 정도예요. 결국 그렇게 4일장이 됐습니다. 최종 장례 비용을 정산할 때 아들분이 제게 견적서를 보여주셨어요. 4일 장례식장 사용료 580만 원, 빈소 추가 1일 120만 원, 음식값, 꽃값 그리고 기타 1,400만 원, 총 비용 2,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30년간 수없이 봤던 장면이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나흘 동안 아들분은 저한테 계속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비용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뭐라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거든요. 다만 순서를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이 아들분이 어떤 순서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말이에요. 이 아들분이 한 순서입니다. 1단계 119 신고하면서 저희 어머니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요. 2단계 심폐소생술 시작으로 갈비뼈 부러짐. 3단계
병원 이송 사망 확인. 4단계 사망진단서 발급 불가 경찰 출동. 5단계 검시 6시간 소요. 6단계 장례식장 계약 3일장. 7단계 화장장 알아봄 4일 후 가능합니다. 8단계 빈소 1일 추가 120만 원 추가. 총 비용 2,100만 원. 아침 7시 발견. 오후 2시 절차 완료까지 7시간 걸림. 이게 대부분 가족들이 하시는 순서예요. 왜냐?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제가 알려드렸더라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1단계 119 신고할 때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2단계 주치의 정보 전달할 때 무슨 병원 무슨 과에서 고혈압 치료 중이었습니다. 3단계 병원 이송하고 주치의 확인 사망진단서 즉시 발급. 4단계 화장장 먼저 예약하면 3일 후 오전 10시 가능합니다. 5단계 장례식장 계약 시 정확히 3일장. 총 비용 1,800만 원. 총 시간 아침 7시 발견, 오전 11시 절차 완료. 딱 4시간 걸림. 절약된 금액 300만 원. 절약된 시간 3시간. 갈비뼈 부러지지 않음. 경찰 조사 없음. 이 차이가 보이시죠? 단 한 문장, 단 하나의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현실이에요. 똑같은 실수가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됩니다. 왜냐고요? 병원에서도 안 알려줘요. 우리는 진료만 합니다. 119에서도 안 알려줘요. 우리는 구조만 합니다. 장례식장도 안 알려줘요. 아니, 오히려 모르는 게 그들한테 이득이거든요. 빈소 하루 추가되면 순이익 100만 원이니까요. 결국 손해보는 건 가족이에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 마지막 보내드리는데 순서 하나 몰라서 300만 원 더 내고 몸에 상처까지 입히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폭로하는 겁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을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119 신고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딱 한 문장. 두 번째, 병원이 안 알려주는 사망진단서 발급 조건과 준비물. 세 번째, 장례식장이 숨기는 화장장 예약 순서의 비밀. 이 세 가지만 알면 최소 300만 원은 아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숨김없이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119에 전화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 그 아들분이 했던 실수 기억나시죠?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이 말 때문에 12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119 상담원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아, 지금 응급 상황이구나.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지시하는 거예요. 구급대원분들이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시죠. 그게 그분들의 임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께 심폐소생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 기준으로 체중의 절반 정도 되는 힘을 가슴에 가해야 해요. 그러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뚝, 뚝 소리가 나요. 30년 일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얼굴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가슴에도 시퍼렇게 멍이 생기죠. 평생 고생만 하시고 조용히 가신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원하시던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에 전화했을 때 딱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상담원도 달리 판단하거든요. 아, 이미 시간이 좀 지났구나. 자연사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심폐소생술 대신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주치의 선생님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만약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께 먼저 연락하는 게 맞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무슨 병원, 무슨 과 진료받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119에서 병원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그 병원 응급실로 모시게 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주치의 선생님이나 당직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시죠. 아,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받으셨던 환자분이시네요. 자연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주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경찰도 안 오고 검시도 안 받고 집이 현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단 한 문장의 차이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치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중요합니다. 요즘은 병원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19 오시기 전에 딱 4가지만 준비하세요. 첫 번째, 고인을 절대 이동시키지 마세요. 발견하신 그 자리 그대로 두셔야 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싶고 편한 자세로 눕혀드리고 싶은 게 자식 마음이죠.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경찰이 오시게 되면 현장이 훼손됐다고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어머니를 침대로 옮겨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됐나요? 그러면 경찰이 더 많은 질문을 하시게 돼요. 왜 옮기셨어요? 원래 어디 계셨어요? 언제 옮기셨어요? 질문이 늘어나면 검시 시간도 늘어납니다. 30분이면 끝날 걸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신 그 자리 그대로 두세요. 두 번째, 복용하시던 약을 모두 챙기세요. 약봉지, 약통, 처방전, 뭐든 좋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고요? 경찰이 왔을 때 이분이 어떤 병으로 치료받고 계셨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거든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뭐든 다 챙기세요. 약국, 영수증도 좋고요. 제가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복용하시던 약 있으세요? 있으면 검시가 빨라요. 30분이면 끝나요. 없으면요,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병원에 일일이 확인 전화를 해야 하거든요. 이 환자 기록 있나요? 무슨 병이었나요? 이런 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약봉지는 꼭 챙기세요. 이걸 119 대원분들께 보여드리면 만성질환 관리 중이셨네요 라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병원 정보를 정리하세요. 주치의는 없어도 최근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병원 있으시죠? 건강검진 받은 곳이라도 괜찮아요. 병원 이름, 전화번호, 언제 다녀왔는지만 메모해 두세요.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두시거나 종이에 써 두시면 됩니다. 119 대원분들이 오시면 그 정보를 드리면 돼요. 그럼 그 병원으로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을 엄청 줄여줘요. 병원 찾느라 1시간씩 헤매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번째, 연명치료 관련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고인께서 평소에 나는 그냥 편하게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면요. 정식 서류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더라도 가족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응급처치를 안 하시거든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119 오시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사망진단서입니다. 30년간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사망진단서랑 사체검안서가 뭐가 달라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진단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이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 변사체가 돼요. 변사체라는 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조건 경찰이 확인해야 해요.
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사고는 아닌지, 자살은 아닌지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체검안서라는 걸 발급받게 됩니다. 사망진단서하고 비슷하지만 경찰 검시를 거쳐야 나오는 서류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죠. 저는 이 두 가지 차이를 수없이 설명해 드렸어요. 사망진단서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사망진단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병원이 절대 안 알려주는 비밀이 나옵니다. 보통은 돌아가시기 전 하루 안에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사망진단서 발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에 딱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최근 진료 기록이 있을수록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기 쉬우시거든요. 아, 이 환자분 어제 진료했는데 고혈압으로 관리 중이셨네. 자연사가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진료받은 지 오래됐으면요? 아무리 주치의가 있어도 사망진단서를 못 써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석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병원 다니시면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도 꾸준히 드세요. 약 먹는다는 게 귀찮으시겠지만 그게 나중에 가족들 힘들게 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럼 주치의도 없고 최근에 병원도 안 갔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가족 진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경찰이 오시면 물어보세요. 평소 건강은 어떠셨어요? 어떤 병이 있으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이때 아까 챙겨둔 약봉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고혈압으로 이 약 10년 드셨습니다. 당뇨도 있으셔서 이 약도 드셨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경찰도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신 거구나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검시도 빨리 끝나고 사체검안서도 빨리 나와요. 제가 현장에서 가족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약봉지 꼭 챙기세요. 이게 시간을 2시간은 줄여줍니다. 2시간이면 얼마나 큰 시간이에요. 그 2시간 동안 가족들은 불안에 떨면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사망진단서든 사체검안서든 받으시면 꼭 여러 장 발급받으세요. 최소 5장은 받으셔야 해요. 왜냐고요? 쓸 데가 정말 많거든요.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할 때 1장, 보험금 청구할 때 1장에서 2장, 은행에서 예금 정리할 때 1장, 연금 정지 신청할 때 1장, 상속 관련 서류 만들 때 1장. 이렇게 금방 다 써요. 나중에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또 병원 가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 하고 번거롭습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장에 5,000원에서 1만 원씩 받거든요. 5장 받으면 5만 원인데 나중에 한 장씩 따로 받으면 교통비까지 해서 더 들어요. 처음부터 넉넉하게 받아두세요. 저는 늘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귀찮으셔도 나중에 감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 불명이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험금을 드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보험금 받으려고 몇 달씩 싸우시는 분들이요. 심지어 보험금 못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몇 천만 원짜리 보험인데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꼭 확인하세요. 사망 원인이 정확히 기재됐나요? 고혈압성 심장질환, 당뇨 합병증, 노안 뭐든 좋습니다. 명확한 원인이 적혀 있어야 해요. 만약 불명으로 나왔다면 재발급 요청하시거나 소견서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나중에 보험금 문제로 더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119에 전화할 때는 조용히 돌아가신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 한 문장이 120만 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119 오시기 전에 4가지 준비하세요. 고인 이동 금지, 약봉지 챙기기, 병원 정보 메모, 연명치료 의사 전달. 이것만 해도 검시 시간 2시간 줄어듭니다. 주치의 정보, 약봉지, 병원 기록을 챙기세요.
사망진단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시고요. 안 되면 경찰 검시를 받더라도 약과 진술로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사망진단서는 5장 이상 받으시고 원인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만 아셔도 제가 30년간 봤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의 절반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사망진단서 받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장례식장이 절대 안 알려주는 그 순서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또 100만 원 날립니다. 이제 남은 건 순서입니다. 이제 남은 건 순서입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장례식장 계약했는데 화장장이 3일 후래요. 어떡하죠? 이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서만 바꿨어도 그 돈 안 나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달 전이었어요. 한 따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장례식장 3일장으로 계약했는데요. 화장장이 4일 후래요. 그럼 하루 추가하셔야겠네요. 추가 비용 나올 겁니다. 얼마나요? 장례식장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나와요. 네, 하루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부분 사망진단서 받고 나면 장례식장부터 계약하거든요. 우리 집 가까운 데로 해야지. 이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수도권 화장장. 지금 당장 예약하면 3일에서 4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주말 끼면 5일, 명절 때는 일주일도 넘어요. 3일장 계약했는데 화장장이 4일 후라면 빈소 하루씩 추가되는 거죠. 작년 추석 때 봤던 케이스는 화장장 예약이 일주일 후였어요. 7일장 하신 거예요. 빈소 4일 추가에 음식값, 조문객 늘어나니까 꽃값까지 최종 비용 3,500만 원 나왔습니다. 아들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이렇게 돈 쓰는 거 제일 싫어하셨을 거예요.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사망진단서 받으셨죠? 바로 화장장부터 예약하세요. 장례식장 말고 화장장이요. 지금 예약하면 언제 가능한가요? 3일 후 오전 10시 가능합니다. 그럼 그걸로 먼저 예약하시는 거예요. 화장 일정 잡으셨죠? 이제 거기 맞춰서 장례식장 계약하세요. 화장이 3일 후면 3일장으로 계약하시면 돼요.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간단하죠?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씩 추가되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날리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은 기다려줍니다. 화장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은 빈소가 여러 개 있어요. 오늘 계약하든 내일 계약하든 자리는 있거든요. 근데 화장장은 하루 처리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수도권은 대부분 하루 19에서 15구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순서 알았어. 화장장 먼저, 장례식장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후회는 사실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다시 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작년 겨울이었어요. 한 집에 출동 갔습니다. 아들분이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셨어요. 선생님, 어머니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요? 완벽했어요. 약봉지 챙겨 놓으셨고, 병원 정보도 메모하셨고, 119 대응도 잘하셨고, 사망진단서도 바로 받으셨어요. 화장장 먼저 예약하시고, 장례식장도 딱 맞춰서 계약하셨죠. 비용 최소로 나왔고, 시간도 안 끌었어요. 제가 30년 일하면서 본 가장 완벽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요. 3일째 되는 날 새벽, 빈소에서 아들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들분이 고개 들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도 못했어요. 119 오기 전에요. 저 그냥 절차만 생각했어요. 약봉지 챙기고 전화번호 적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그 두 단어 한 번 못 불렀어요. 가시는 마지막 길에 어머니 손 한 번 못 잡았어요. 눈물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때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이었는데 말이에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손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신 거예요. 여러분, 절차는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근데 작별은 그 순간뿐입니다. 다시는 못해요. 제가 또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한 따님께서는 새벽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119 오기 전에 뭘 하셨는 줄 아세요? 아버지 손을 잡으셨대요. 아버지, 저 큰딸이에요.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목소리로 똑똑히 말씀하셨대요. 이름도 불러드렸고요. 119 오기까지 15분 동안 계속 손잡고 계셨대요. 결혼할 때 축복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 아들 낳았을 때 기뻐하시던 거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버지는 늘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은 절차 몰랐어요. 비용도 더 나왔고 시간도 더 걸렸죠. 근데 장례 끝나고 얼굴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후회 없어요. 제가 할 말 다 아버지게 했거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9 오기 전 그 15분, 손 잡고 이름 부르고 말 거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절차는 다시 배울 수 있지만 작별은 그 순간뿐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평소에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나중에 그런 일 생기면 뭘 해드리면 좋을까? 어색하죠? 알아요. 근데 물어봐야 해요. 부모님도 다 생각해 보셨거든요. 나 죽으면 애들이 뭘 할까? 괜히 돈 많이 쓰진 않을까? 근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부담 줄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세요. 몇 일장으로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걸 적어두세요. 제가 현장에서 늘 권해드리는 게 평안 노트예요. A사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딱 5가지만 적으세요. 첫 번째, 의료, 정보 병원 이름, 주치의, 복용약. 두 번째, 서류 위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인감. 세 번째, 장례 희망사항 화장 또는 매장, 장례식장, 몇 일장. 네 번째, 자동이체 목록 전기세, 통신비, 보험료. 다섯 번째, 연락망 친척, 친구 전화번호. 이것만 있으면 그날이 왔을 때 허둥대지 않아요. 차근차근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남겨질 가족을 지키는 준비예요.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어색하죠? 우리 세대는 그런 말 잘 안 하고 자랐잖아요. 근데 해야 해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 못했어요. 그 후에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오늘 밤에라도 전화하세요. 엄마, 나야.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라고요. 정리해 볼게요. 화장장 먼저 예약하고 장례식장은 나중에 계약하세요. 이것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아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19 오기 전 그 15분입니다. 손 잡고 이름 부르고 할 말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평안 노트 만드세요. A사 한 장, 5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이 오면
이 한마디가 가족을 살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잘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계시면 지금 잘해드리세요. 전화 한 통, 찾아뵙기 한 번, 손잡기 한 번. 그게 다예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 할 만큼 했어. 사랑한다고 말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준비 없이요. 제가 30년간 봤던 수천 가족이 다 그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시고 평안 노트 만드시고 할 말 하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저는 수천 가족의 작별을 봤습니다. 차이가 뭐였는 줄 아세요? 준비였어요. 마음의 준비, 절차의 준비, 사랑을 표현하는 준비.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디 후회 없는 작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